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2회에 하시면 되죠. 예. 오늘은 분석 작업 20 들어가셔가지고요. 픽업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픽업 테이블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여러분들 표안에 컷을 두시고 픽업 테이블 메뉴가 삽입 탭이 있거든요. 그래서 삽입 탭 가셔야 돼요. 그리고 표 그룹에 픽업 테이블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 그럼 표 픽업 테이블 만들기 창이 뜰 거예요. 그거 보시면 우리가 표 안에 두고 한 이유가 자동으로 범위가 잡혀요. 자, 그리고 한 번쯤은 이 범위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A3부터 어디까지, H17까지 잡혔다면, 그 책 보시면 피벗 테이블 만들 위치가 동일 시트 A20이죠. 위에 밑에 보시면 보고서 넣을 위치, 만들 위치거든요. 키존을 선택하고 위치에 커서 두시고요. A22를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럼 pivot 테이블 필드 창이 뜨거든요. 보고서 다 적혀 있습니다. 직급은 필드 해놔라 돼 있죠. 직급을 필드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점명은 행해 놓으면 되죠. 걸어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무 부서는 열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갑에는 인센티브와 총 지급액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그마 값 요게 우선 인센티브부터 놓으시면 돼요. 근데 합계가 기본으로 계산되거든요. 야를 평균으로 바꿀 건데요. 해당 필드를 클릭, 그리고 값 필드 설정해서 하시면 여기에 평균이 있죠? 선택하면 됩니다. 평균이. 같은 방법으로 총 지급액도 걸어서 놓으시면 돼요. 밑에 있어야 돼요.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총 지급액도 평균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그 하살표 두 번째 보시면, 시그마 기호를 행영역 이동을 했죠? 이거 열로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계산된, 방향이 열 방향으로 출력되다 보니까, 야를 행으로 옮겨서 계산된 값을 밑에 행 방향으로 표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시그마 값을 걸어서 지점명으로 오시면 밑에. 여기까지가 배치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새가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평균 인센티브, 평균 총직업액, 그 다음에 뭐 광화문, 서대문 이렇게 나오면 되고 옆에는 관리팀, 연구팀, 필터 자리에는 직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배치까지 끝났습니다. 배치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셔야 되겠죠? 그럼 피벗 테이블 안에 두고 피벗 요 위에 보면 디자인 탭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왼쪽에 레이아웃 그룹에서 총합계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열의 총합계만 설정 누르면 오른쪽에는 총합계는 없어지거든.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뭐 특별한 지시사항 없고요. 요거만 배치만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이크로 작업 들어가고요. 이 메이크로 작업실 들어가셔가지고요. 요것도 사치 연산으로 계산하는 이익률 보시면 순이익 나누기 판매 금액입니다. 그러면 요거에다가 나누기 요걸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 계산식은 간단하니까 막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빈셀을 두고 시작할 겁니다. 자, 개발 로고 탭에 가서 메이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고 메이커리 름은 이익률이죠. 그리고 오타 조심하셔야 돼요. 이익 다음에 율은 리얼입니다. 엔터.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G4셀에 갖다 놓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 주소를 찍고, 이걸 찍고, 나누기는 슬래시, 판매 금액을 찍으면 되죠. 엔터. 그럼 37%가 나옵니다. 처음에. 그리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우리 작업은 끝났고요. 그래, 아니,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빈셀 한번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를 해줘야지만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이커를 만들 때 점수를 주는 건 아니고 단추를 그릴 겁니다. B14셀부터 그릴 거죠. B14셀에 두고 자, 단추는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삽입,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단추는 처음 키 단추입니다. 양식 컨트롤. 그리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이제 그린다는 건 다 아실 것 같아서 이제 잘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익률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요 안에 이름을 단추를 이익률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이익률. 그리고 이제 잘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러면 요 원래 계산했던 것만 범위 잡아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지우고요. 빈셀에 두고 돌려볼까요? 그러면 잘 나오면 잘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번은 날짜 형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잘 봐요. B4부터 B12를 할 건데요. 나중에 여기에 날짜라는 요 표시 형식 그룹에서 날짜 이거 눌리면 요게 간단한 날짜라는 게 있거든 이름이. 근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모르고 셀 가면 야는 이름이 안 나와. 그래서 뭔지 몰라요. 간단한 날짜가. 여기서 하지 말고 요 위에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서 요거 눌리면 날짜 간단 날짜는 여기 간단 날짜예요. 요걸 눌린다. 자, 그다음에 한번 해보면 빈셀에 두고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메이크로 기록. 자, 메이크로명은 서식이죠. 엔터. 자, 그리고 서식내로 갑시다. B4부터 B12 찾고 홈 탭에 가서 표시 형식 그룹에 날짜 옆에 살표 클릭. 간단한 날짜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리고 빈셀을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하러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를 그릴 건데 E14부터 그릴 거예요. E14셀에 두고 자, 삽입 가면 도형은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있습니다. 도형. 사각형 밑에 있죠, 사각형. 두 번째 올리면 모서리가 좀 둥근 모서리 요거거든. 올리면 이름이 나와요. 대충 하면 안 되고 올리면 이게 사각형 둥근 모서리 맞죠?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드래그를 이 F15까지 마우스 먼저 놓고 Alt 키 마지막에 놓고 요 안에 우리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글자 먼저 쳐놓고 오른쪽 버튼 눌려서 우클릭 거기에 메이크로 지정 야 창을 떼야 돼. 창을 띄우고 서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날짜를 딴 형식으로 한 게 바꿔보면 안 보여. 자세한 날짜를 바꾸고 다시 빈셀에 두고 눌려보면 간단한 날짜로 이렇게 바뀌면 되지. 처음은 잘 된다.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1번은 또 범위 바꾸는 거군요. 평균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지금 법례 보면 얘도 지금 이 항목하고 법례하고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 보니까 행렬 전환 지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한꺼번에 다 하기 위해서 요 안에서 우클릭해서 데이터 선택하면 되고요. 행렬 전환부터 해놓을까요?
바뀌었죠. 그리고 평균 계열만 추가하면 되니까 사실은 이 데이터가 그림 보니까 잘 확인할게. 우리가 있는 요 항목 개수하고 똑같아요. 빠진 부분 없죠. 총 7개니까. 그럴 때는 뭐 요 창에서 바꿨다면 이렇게 추가됩니다. 어차피 이 학생들에 대한 평균만 추가를 시키면 되거든요. 원래 범위에서. 그럴 때는 요 뒤에 콤마를 딱 찍고 평균부터 다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만 잡아주면 요 범위에 추가될 때 평균이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확인 누르면 추가가 돼 있죠. 그죠? 콤마 찍고 범위 다 잡아주면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항목의 개수를 왜 살리냐면 야가 7개, 6개면 그것만 잡아줘야 돼. 그래서 요 밑에 항목의 개수만큼 계열에 있는 값, 이 값을 골라서 잡아야 돼요. 다 아니면. 이렇게 띄엄띄엄 항목이 예를 들어서 6개 말고 5개만 돼 있다면 5개 항목에 관련된 평균만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다 잡아주시면 그러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에서 뒤에 콤마 찍고 이거 잡아주면 나중에 또 다시 들어가면 다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평균이 추가된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끝났죠. 그래서 2번은 이 평균만 딴 걸로 바꾸고 싶어요.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떴거든요. 그러면 이 평균 데이터 계열 회색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요 계열만 딴 차트로 바꾸겠다고 말이거든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러면 여기서 여기 평균은 묶음 세로막등이 아니고 표시기는 꺾어서요. 뭐 항상 시험 잘 나오는 거죠. 네 번째 거. 야를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야는 보조축이 들어가느냐. 보조축 누르면 없네. 확인 누른 적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선은 너비, 굵기 4포인트, 선 스타일 완만한 선. 자, 평균 요 데이터 계열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요것도 컨트롤 1번 눌리면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되죠. 모든 서식의 단축키는 컨트롤 1번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앞에 아이콘 채우기 및 선이라는 아이콘 눌려야지만 선 너비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눌리니까 선이 인식됐고 지금 여기에 너비 굵기거든요. 2.25가 기본값인데 야를 4포인트로 바꾸면 돼요. 4. 4로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선 스타일은 제일 밑에 있어요. 완만한 선. 야를 체크. 자, 그러면 선이 완만해질 겁니다. 말 그대로. 완만한 선이니까. 그러면 완만해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닫고 선이 부드러워졌네. 또 약간 굵어졌죠, 그죠? 그럼 잘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이 끝났습니다. 2번. 3번은 평균 계열은 똑같이 아까 요거고요. 보기에만 이건 다 요 데이터 레이블 다 표시하는 거네. 그러면 표시기 눈꺼건 선임 선택하고요. 막바로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이럴 때는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리면 기본적으로 숫자가 들어갑니다. 야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러면 그대로 숫자가 들어가네요. 들어가는 위치를 보니까 오른쪽에 다 돼 있거든요. 그 표시기 옆에 오른쪽에 다 나와 있죠. 야를 위쪽으로 이동. 그럴 때는 숫자의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고 레이블 위치를 바꿀 때는 일단 또 서식창을 떼야 돼. 컨트롤 1번. 그럼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뜨죠. 여기서 레이블 위치 보면 위쪽으로 옵션을 바꿔주면 돼요. 위쪽.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닫기 개체했어요. 이러면 위로 올라갑니다. 아까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잘 되고. 여기까지가 3번이 끝났고
4번은 범례를 선택하고 범례 위치 위쪽으로 배치할 때는 또 컨트롤 1번 범례 서식창이 뜨죠. 여기 위치 막바로 보이네요. 위쪽이니까 위쪽 옵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왕 한 김에 이건 닫고 요 범례 안에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란 강조로 해라 이거죠. 이 도형 스타일을 할 때는 저 위에 보면 서식 탭을 클릭하죠. 서식. 그리고 안에 보면 도형 스타일이 있죠. 여기에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눌리시고요. 여기에 보면 미세효과는 네 번째 라인이에요. 네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 위치를 시험장 하기 전에 알아보시고요. 네 번째 보시면 파란 강조죠. 두 번째로 뜨면 해야 파란 강조 1이고요. 5는 요거겠네요. 느낌상. 요거.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네요. 그죠? 야가 미세효과 파란 강조 5네요. 야를 클릭.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색깔이 파란 강조가 들어갔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가 4번이 끝났어요. 5번은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 축에 대해서 기본 단위는 정각값이거든요. 10으로 바꿀 거고 숫자에서 표시 형식 숫자 바꾸는 이유가요. 보니까 소점 자릿수 첫째에 표시되어 있죠. 우리는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할까요? 그 왼쪽에 있는 숫자 축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축 서식창이 뜹니다. 보서 여기에 기본 단위가 정각값이거든요. 20대 있죠. 야를 10으로 바꾸고 10. 근데 표시 형식은 어디서 하냐면 저 스크롤바를 좀 내려오면 제일 밑에 표시 형식의 메뉴가 보일 거거든요. 야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그 밑에 일반 돼 있잖아요. 야를 숫자라는 범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 0으로 돼 있죠. 1로 바꿔주시면 돼요. 1. 그리고 닫기 하면 소자릿수 한 자리에 다 표시되어 있죠. 또 정각값 보시면 10, 10씩 정가돼 있죠. 그러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림하고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잘 맞네. 여기까지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 보겠습니다. 일단은 2-17페이지에 보시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4번 좀 보지 마세요. 답 보러 오지나. 답 보러 온 거 아니죠. 재교환은 답이 없어요. 출판사 교재는 답이 있지 뭐. 일부러 답을 안 만들어요. 딱 공부하게끔 시켜야지. 아무것도 못하겠다. 설명 안 들으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만 만들어요. 자, 우선 책 보시면 1번. 표일에서 회원 아이디에 동일한 아이디가 두 개 이상입니다. 이런 말은 이 회원 아이디가 이제 조건범위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은 카운트 if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공식이 딱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개 이상이 조건이고요. 그 조건을 만족한다면 우수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입니다. 그러면 함수는 설명을 계속 드릴 거지만은 계속 외우시면 되죠. 자, 일단은, 이거는 단위 깊을 쓸 거고요. 조건, 참고로 2급은 고등학생이라는 자격증이에요. 이 이거 대학생은 1급 다시 해야 되고요. 나도 1급 하세요. 공부할 것 같으면 2급 가지고 나갔다가는 그냥 1급 갖고 오라면 조건만 역시 틱값을 필려가고요. 그 외에는 F값입니다. 자, 뭐 열심히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거저 먹는 자격증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카운트 if는 조건 범위뿐만 조건입니다.
하는 조건만 역시 셀의 개수를 관한 거죠. 그다음 조건은 회원 아이디 동일한 아이디가 두 개 이상이면 나중에 범위를 이걸 잡을 거. 여기서 요것을 찾을까요? 카운트 if서는 이유고 찾았을 때 그 개수가 두 개 이상이 조건입니다. 그럼 말로서 설명드리면 이제 if가 스타트죠. 조건에 카운트 if가 쓰는 거죠. 그러면 조건 범위는 뭐냐? 회원 아이디 범위 잡고 얘는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돼. 한 개만 구한다면 고정이 할 필요가 없고 땡기기 때문에 아가 움직이니까 고정이다. 뭐 그거 당연한 말이죠. 움직이지 마라 이거죠. 이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채용이 안 한다면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정 꼭 해주셔야 되고요. 또 회원 아이디가 조건 범위죠. 그래서 조건은 위에 회원 아이디 주소 있죠. 그거 셀 주소 아이디 셀 주소. 요 셀 주소라는 것은 요겁니다. 이걸 찍는 게 아니고 이걸 찍는 거예요. 주소 들어갈 때는 쌍따옴표를 안 치기로 했습니다. 공식 정의에서. 거기 두 개 이상이면, 그러니까 조건. T값은 2배, F값은 콤마 찍고, 이제 일반이죠. 요것을 지금부터 대입합니다. 슬슬 물어봐야 되겠죠. 자, 회원 아이디를 뭘 잡느냐 하면 이걸 잡아야 돼요. 요거. 고정하는 이유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럼 고정을 안 하고 당겨보면 당연히 야가 옆으로 움직이겠지. 아, 맞네. 움직이네. 안 되겠네. 이걸 느껴야지. 뭐,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고정 안 시킬 수도 있죠. 한 개만. 자동 채우기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떨어져 있는 범위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늘에서 if 천천히 나갈 테니까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수는 양보다 질이죠. 그래도 한 가지로 확실히 알고 가야 죠 10회까지 나가면 뭐합니까? 모르면 그만인데. 카운트 if. 자, 우선 조건 번부터 잡고. 그러면 회원 아이디 범위를 잡고. 야를 고정 안 시키면 옆으로 당겼을 때 야가 이리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입니다. F4키 한번. 엄마 주소 찍고. 이렇게. 그러다. 이게 카운트 if가 끝났고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인지를 검사할 겁니다. 이상 기업. 혹시 우리 반에 연산자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상 못 쓰는 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있다면 동반시험 되는 겁니다. 엄마. 그 다음 T값은 우수회원이죠. F값은 일반. 가로 닫고 엔터. 옆으로 자동 치우. 답은 크게 중요하진 않죠. 이게 중요하지. 그죠? 답은 뭐다 적혀 있는데, 책에도 다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왔거든. 패턴이 똑같은 거죠. 이것을 잘 봐요. 요 공식. 야는 확인형이. 안 되면 요거 보고 내가 뭐 틀렸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출발 일자를 이용하여 출발 요일을 표시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면 여기에 참고로 이 문제는 노가다성이 좀 있어요. 왜 그랬냐면 chose는 숫자 콤마 가별 콤마 가별 쭉 나가잖아요.
숫자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남수고 일요일이 일로 시작하는 것은 옵션 값 1을 넣는 거거든요. 일요일이 1인 거 옵션을 넣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생략해도 일요일 1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값을 쳐야 돼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같이 노가다성이 좀 있다. 그러면 일단은 공식 설명을 드리면 한 번만 아니죠. 이 번만 아니죠. 3번은. 자, 일단은 q 조공식은 숫자, 콤마, 가빌, 콤마, 가빌. 이렇게 하는데 숫자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나오죠. 그 다음에 위커 대함수는 제일 콤마 옵션입니다. 나는 요일 본으로 바꿔요. 날짜에 대한 요일 본으로 바꿔요. 옵션 값은 1이 들어가는 생략하면 됩니다. 제가 공식집을 드렸어요. 그죠? 그거는 책갈 비용이 아닙니다. 마스터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보고 하신다고 이게 약간 포인트만 잡혔어요. 그러면 우선 추즈가 들어가고요. 이제 뭐 망했던 것은 나중에 대해서는 이것을 뭐 어차피 한 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많이도 못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자, 일단 추즈 뭐 하는 동안은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위크데이를 쓸 거고요. 자, 쓸 주소는 뭘 찍을 거냐면 출발일자 찍으면 되죠. 옵션 값을 안 넣어도 일요일 1번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프린트물 했죠. 그까지는 제가 볼때 천년 습관이 필요한 이 정도 적어줬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그죠? 그거는 잘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공식 정리를 한 거잖아요. 시간을 들여가면 3, 4일 동안. 그럼 일요일, 일일 땐 일요일이죠. 갑일은 일요일. 이 노가다는 여기 노가다죠. 같이 해야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게 노가다입니다. 목요일 같이 해야 돼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주소만 찍으면 답이죠. 저거 할 거 없잖아. 그죠? 뭐 여기까지 찍어달라.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돼. 그건 아니 그냥 책 보고 하세요. 그냥. 여기까지 찍어주면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답인데 그죠? 출발지로 찍으면 되죠. 또 어딥니까 하면 요겁니다. 또 요거 위에 거 찍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찍으려 때마다 문자 주소 찍고 막 야단났습니다. 야할지 이 날짜죠. 그럼 답이 되는 거죠. 늘 답을 적어드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단지 글자로만 찍어놔서 그렇지. 그죠? 요것만 바꾸면 돼요. 저도 요 부분만 살짝 바꿔서 넣으면 답이겠죠. 그래서 출발 일자 주소만 바꾸면 되죠. 화요일 나오네.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자동 처리하면 화요일, 토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화요일, 토요일, 금요일. 식은 이렇게 놓으면 되죠. 자, 3번도 문제 파악해드리면 3번은 문제 보면 중간고사가 90점 이상 조건 1입니다. 여기서 90점 이상 찾을 거고
그다음 이거니까 동시에 만족 관계거든요. 기말고사가 90 이상, 야도 이상. 그럼 두 개가 다 90 이상이면 성적 우수 자학생 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야 동시에 만족 맞죠? 한 명. 검사를 하면 야 동시에 만족 맞네요. 두 명. 이제 없네. 그럼 이가 2가 나오겠네 보니까. 뒤에 명자 붙이랬죠? 그러면 두 명이 답이네. 우리 그냥 계산 안 하고 봐도 90 이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봤더만은 셀이 하나, 두 개네요. 야, 다 90 이상이니까, 그죠? 2가 나오면 맞죠? 그것을 이제 함수로 쓴다면 여러 조건 동시에 만족할 때 개수관 함수가 알맞은 함수를 했기 때문에 골라야 돼요. 그럼 3번 문항은 카운트 if가 아니고 카운트 if 했어. 그래서 여기서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동의하는 여러 조건 동시 만족하는 만족 시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드 연산자 쓰는 이유가 이것은 항상 뒤에 같은 글자를 붙일 때 얘가 또 나와요. 난 문자열 결합을 쓴다. 다음은 그대로 또 대입해 보면 그러면 카운트 if s를 쓸 수밖에 없고요. 쓰고 조건 범위는 중간고사 범위 잡고 여기서 쌍따옴 고 이상교 넣고 90. 쌍따옴표는 왜 치는 겁니까? 할 뻔했는데요. 연산자 때문에 친다 했죠. 이것 때문에. 안 치면 안 됩니까? 안 치면 X에 쉬라니까. 에라 때문이니까. 왜? 인식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카운트 if S 함수는 그 나름대로 인수마다 성격이 있어요. 근데 if하고는 틀리죠. if는 조건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셀 주소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고 숫자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잖아요. 보통 이거 비교해보면 이거는 쌍따옴표 안 치잖아요. 얘는 이런 패턴이 아니잖아. 그죠? 얘는 단독으로 조건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함수는 얘를 찾기 위해서. 근데 얘는 여기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그죠? 거기서 만약에 비투를 합시다. B2 주소 넣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한번 제가 이상이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90 이상이라면 이런 경우는 없잖아.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죠. 그죠? 그래서 야는 이런 식은 쌍따옴표를 취한 연결시키면 끊겼잖아요. 끊기면 독립적으로 인식하니까 당연히 야는 쌍따옴표를 칠 이유가 없지. 그죠? 끊는다. 끊는다면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하면 인식이 될까요? 왜? 구문이 안 맞죠. 다음에 리프는 앞에 콤마 앞에는 조건으로 인식하는데 B2라는 건 조건식에 맞지 않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함수마다 자기만의 공식을 갖고 있어요. 그 공식대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것은 카운트 if라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주소와 범위가 여기 조건 범위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이라 그런 식.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지는 형식대로 가야 돼. 그것 때문에 콤마가 찍히고 이럴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말고사 범위자. 그 다음에 콤마를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조건은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끊겼으니까 이상 넣고 푸시. 이래야지만 야가 열로 가서 찾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까지가 조건이야. 끝났고 갈로 닫고. 그 다음 엔드 놓고 뒤에 명자를 붙여야 되니까 명자는 치우면 되죠. 여기 답이죠. 이 범위만 잡아주면 답인데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켜봤는 거죠. 이 범위 잡으면 돼. 나도 마찬가지. 그리고 엔드 놓고 그냥 그대로 이 답이거든요.
여기 입력하는 게. 그럼 두 명이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되죠. 이 정도는 이제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범위를 못 잡겠다면 나중에 같이 할 때 따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 지금부터가 또 중요하죠. 하면 되는 겁니다.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 카운트 이프스를 한번 해보면 CO 요만쳐도 나옵니다. 카운트 이프스 쓰는 이유부터 이걸 쓰는 이유부터 하셔야 돼요. 왜 이걸 쓰는지. 그 다음에 근데 공식인데요. 공식이 좀 나와주거든요. 크리테리아, 레인지는 크리테리아가 조건이거든요. 조건, 레인지는 범위. 조건 범위 1, 조건 1.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중간고사, 지금 요거부터 안 하고 이거부터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순서는 관계없어요. 일단은 중간고사 범위 잡고 여기서 콤마. 왜 이건 또 고정 안 시키는 겁니까? 자동 처리 안 하니까 안 시키는 거죠. 그것밖에 없죠. 그 다음에 조건은 쌍따옴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연산자들. 엑셀은 이 문자, 특수 문자 아닙니까? 숫자는 아니잖아요. 예, 묶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90은 낙동강 오래 할리죠. 나 어떻게 할래? 들어온다 이거죠. 엑셀이 야 90 니 들어오면 니는 봐줄게. 이게 입력하면 엑셀이 봐주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원래는 엔드 넣어가지고 붙여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린 거냐?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안 써도 엑셀이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 이거죠. 에러 뜨면 붙여야 되겠죠. 에러가 안 뜨더라 이거죠. 그렇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궁금하잖아. 실험 정신으로. 시험 진짜 뻥 아닙니까? 원래 이거예요, 원래는. 그죠? 따로따로 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숫자는 필요 없이 붙이는 거죠. 그럼 과연 내가 이렇게 해볼게. 에러 뜨는지 저도 궁금하네. 이렇게 한다면. 요것만 해볼게. 과연 콤마. 이상 연장되면 쌍따옴 치고 엔드 놓고 붙이 결합 발로다 잘 나오죠. 이게 정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게 넣어주느냐 엑셀이 그래 봐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필요성까지 없다 보니까 넣어주는 거죠. 이래도 인식을 하더라 이거죠. 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건 1,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죠. 엔드 뒤에 엔드는요 명자 붙이게 쓰는 거예요. 명, 두 명 이렇게 넣으셔요.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혹시 에러 떴으면 이 식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뭐가 틀렸는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4번은 우리 워밍업 할 때 풀었던 문제거든요. 쉬워요. 어찌보면 4번이 제일 쉽거든요. 4번은 무슨 말이냐면 요겁니다. 그 전월 매출액 범위 요 범위 안에서 세 번째로 큰 값, 몇 번째 큰 값은 라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 큰 값에다가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서 차이는 빼라는 소리거든요. 라지 빼기 스몰입니다. 그럼 4번은 어쩌면 제일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라지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범위 콤마 키웁니다. 범위에서 K 번째 큰 값입니다. 스몰은 반대죠. 범위에서 K 번째 작은 값입니다. 스몰을 쓰고 K 번째 작은 값. 그러면 라지에다가 스몰을 거꾸로 쓰면 안 돼요. 홈스값 나와요. 왜냐하면 전월 매출액의 세 번째 큰 값, 두 번째 작은 값 빼라 했으니까 라지가 스타트죠. 라지. 공식은 뭐 그대로 전월 매출액 범위 안에서 범위는 전월 매출액 범위 안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 콤마 3을 넣어주면 돼요. 빼기. 스몰을 써가지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면 되죠. 똑같이 전월 매출의 범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 이게 답이죠. 그래서 함수에서 이 문제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럼 막바로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차이니까 빼라 소리예요. 그러면 함수 보면 면에서 라지 LA 맞춰 나오죠. 그리고 함수 마우스 하고 싶어요. 늘려요, 사실. 이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게 함수 복잡할 때 이걸 쓰라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복잡할 때는 타이핑이 더 빨라요. 이거 띄우고 또 안에 또 넣을 때는 또 띄워야 돼, 또 띄워야 돼. 이게 조금 생활화되어 있는 분들이 편할 수는 있는데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어레이는 범위인데요. 전월 매출의 범위 잡고 콤마 세 번째로 그러니까 들어가 빼기 스몰 써가지고 범위 잡아서 여기에서 두 번째로 짱가리죠. 콤마 2 발로다. 그러면 2137546 이렇게 하면 되죠. 요 나오면 정답이죠. 그래서 워밍업 할 때 했던 문제죠. 데이터는 틀려도 패턴이죠. 자, 이렇게 하면 끝이고 이제 5번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함수. 조의 함수죠. 5번은 H로 왜 등장했느냐? 표가 주어집니다. 이 함수는. 그러면 판매액에서 구할 건데 판매 수량에다가 곱하기 판매가는 없죠. 그래서 옆에 보니까 표가 나와 있네요. 이 표를 보면 참조로 서울 T, 서울 S, 경기 T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하고 T하고 같이 들어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없네요. 따로따로네. 근데 경기는 이거 쓰면 되는데 TS 이런 것은 제품 코드 오른쪽에 한 개를 추출한 그에다가 이하를 두 개를 이렇게 결합을 시킬 거거든. 그래서 엔드 연산자가 그것 때문에 써야 될 거야. 엔드. 또 오른쪽 한 개를 추출하고 야하고 딱 결합시키면 경기 S가 되는 것이. 야가 찾을 값으로 쓸 거예요. H로그로 해서. 그럼 H로그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찾을 값. 이게 이제 우리가 공식에 보면 찾을 값이 사실 조회할 값이죠. 룩업 밸류라 돼 있는데 조회할 값이 찾을 값. 그 다음에 야는 원본 표시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범위 따로 주어지죠. 행번호 옵션. 나는 행조의 함수. 이 함수는 항상 참조표가 주어지거든요. 표가 주어지는데 특정 행을 조회하는 함수. 그래서 이 표범위는 참조표 범위라고 보면 돼요. 행번호는 우리가 조회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이든지 숫자 넣어주면 되고, 옵션은 우리가 문자 데이터 할 땐 다 0을 넣어주면 돼. 옵션에 0을 넣는 이유는 알고 하셔야 되죠. 0을 넣는 이유는 찾을 값이 표의 천열에 가서 똑같이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한 거죠. 대충 찾지 마라 이거죠. 찾기 위한 옵션이다. 정확하게 가서 찾겠다 이거죠. 근사값을 찾는. 그것 때문에 0 또는 펄스입니다. 제가 0을 계속 넣어서 이제 설명하니까 다른 학생분들이, 수학생분들이, 선생님 왜 투를 안 넣, 아니, 펄스 안 넣습니까? 그거는 니아까나 구름하나 같습니다. 0이 펄스 값이 0이거든요. 펄스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예를 물어봤더만은 나반에는 펄스 넣어놨던데요. 이거 선생님 저 0만 넣습니까? 똑같다니까요. 음. 그래서 0이 안 빠릅니까? 0 선택하는 것보다? 0을 넣는 게 0 또는 펄스죠. 같은 말.
영 넣으면 틀릴 것 같고, 펄스 맞을 것 같죠? 똑같습니다. 뭐, 펄스 넣어도 돼요. 영 넣으면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공식 요구입니다. 이거는 차음좌표 범위는 항상 고정입니다. 이거는 자동 채우면 돼요. 차음좌표 범위 잡을 때는 항상 고정이 돼요. 나는 절대 참조, 고정. F4키 한 번입니다. 자, 그래서 뭐 찾을 값은 여기서 문제에서 찾을 값은 뭘 쓸 거냐면요. 우리가 여하는 찾을 값을 구해서 서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선 결합된 거거든요. 지점명하고 지점명 셀 주소하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AND 써가지고 뒤에 있는 제품 코드 있죠? 제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개, 즉 하나 마지막 문자를 추출해서 결합을 시켜서 차절값으로 구해줍니다. 그때 요것 때문에 뭘 쓰느냐? 라이터. 네, 추출해야 돼. 음, 마지막 문자 한 개. 그래서 라이터가 요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라이터 함수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밑에 라이트를 써보면 라이트는 텍스트 함수입니다. 그러면 셀 지속 콤마 숫자죠. 개수가 똑같 개수는 숫자도 똑같아. 개수라고 해서 숫자가 되고 오른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 그럼 이제 H로그를 쓰기 전에 책 보면 판매금액 계산식이 있거든요. 판매 수량 주소니까 이거 먼저 찍고 곱하기 판매가는 줘야 할 건데 나중에 행번호는 표범위는 이렇게 잡을 거예요. 노란색 번 요거. 그리고 판매가는 1행, 2행, 3행이 있거든요. 행번호 3. 옵션 값은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정확 일치한 값 찾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H로그를 쓰는 이유가 표가 가로로 갔기 때문에. 가로가 행이죠. 찾을 값은 지점명 셀에서 찍고 요거하고 요 안에 데이터하고 결합, 빈드, 라이트.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니까 제품 코드 주소에서 마지막 한 개만 추천을 되죠. 야가 찾을 값. 그럼 이제 야가 준비됐으니까 니 거 잊지 말고 야가 물어보죠. 저 어디서 어디 가서 제 거 찾을까요? 그럼 표범위 잡아줘야지 야가 가서 찾겠죠. 그게 바로 노란색 범위, 참조 범위 잡아줄까? 그것만 찍고 와야 되죠. 표범위 잡고 고정입니다. 행번호는 세 번째에 있죠. 옵션 값은 여기 있죠. 자, 이 범위는 고정, 이 범위는 노란색 이 범위. 그리고 줘야 할 행번호는 야가 무조건 1이 1, 2, 3. 행번호는 3. 판매가 줘야 하기 위한 옵션 값은 0을 넣으십니다. 문자든 다 0을 넣으시는데 숫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근사값, 사이값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평균 이런 거 나올 때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0을 넣어주면 안 돼요. 요 사이 있는 값을 찾을 때는 유사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0, 생략 혹은 true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0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죠. 답은 한번 써보면 내놔시고 판매 수량 주소 찍고 곱하기 H루거 HL만 쳐도 나오죠. 더블 클릭. 찾을 거 뭐냐 하면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하고 엔드 제품 코드 뒤에 있는 요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써야 됩니다. RI만 쳐 나오죠. 그리고 제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개, 콤마 1이죠. 야가 찾을 값, 여기까지가, 콤마. 표 범위는 노란색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제목은 넣을 필요 없어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정을 해야 되죠. F4키 한번. 표범위는 보정. 그다음 콤마 행번호는 상위. 세 번째 옵션 값은 0을 넣어주고 올라갔고요. 847만 원 나오죠. 밑으로 자동차 744만 원, 462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 될 것이. 식으로는 요겁니다. 쉬운 것은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기능은 좀 하고. 입력 작업은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기본 작업 20 들어가셔가지고 1번부터 보면 A1부터 F1 잡고요. 뭐 제일 쉬운 파트죠. 셀 병합부 가운데 맞춤할 건데 셀 수정 띄우고 뭐 요거 눌려도 되지만은 요거 산다면 맞춤 탭에 가서 가로 가운데 셀 병합 체크하면 셀 병합부 가로 가운데 맞추거든요. 그 다음에 글꼴 탭에 가서 맑은 고딕 뭐 막바로 맑은 치면 검색이 되죠. 맑은 이렇게 쳐도 자, 그 다음에 맑은 고딕의 크기는 16, 16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러면 맑은 고딕의 굵게 16 3개를 다 했죠. 글꼴 스타일은 굵게까지 했고요. 요거. 그다음 밑줄은 이중 실선이죠. 밑줄 없음돼 있는 것을 올려서 이중 실선. 그리고 확인 눌리면 요렇게. 여기까지 1번이고. 2번은 여러분들 병합하고 그다음에 뒤쪽 보면 셀 스타일을 또 넣어보거든요. 병합은 A4부터 A6을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 그다음에 B4부터 B6 잡고요. 그다음에 F4부터 F6 그다음에 F7부터 F9죠. 병합호 가운데 맞춤 그룹 안에 있죠. 야 클릭하시면 끝이죠.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병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난 건 아니고 A3부터 F3을 잡고요. 제목행이죠. 자, 이것은 스타일에서 파란 강조색 5죠. 스타일 그룹의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파랑 강조색 5만 보면 돼. 야, 파랑이거든. 야, 야를 클릭.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2번이 끝났어요. 2번. 3번은 C4부터 C6 잡고요. 자, 요 뒤에 퍼센트 붙일 건데, 문자 퍼센트, 즉, 백분율로 인식 안 시키기 위해서 야는 절대 퍼센트만 넣어주면 안 돼요. 백분율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쌍따옴 치면 백분 성질이 아니고 기호 퍼센트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뱅이가 문자 대신하는 기호죠. 그럼 범위 잡았으면 셀 수창 띄우고 표시 형식 탭에 가서 사용자 지정 지표주는 숫자니까 골뱅이 넣어주시고요. 지우고 골뱅이. 그 다음에 뒤에는 반드시 쌍따옴 치고 퍼센트 넣어줘야 됩니다. 퍼센트만 넣으면 얘가 숫자가 아닌 형태이기 때문에 에러 떠요. 그래서 쌍따옴표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확인. 그러면 퍼센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퍼센트 넣을 때는 기호로 넣을 거거든요. 기호는 쌍따옴표. 에이, 그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넣어보겠습니다. 야가 이거 뭔데 이거죠? 네 문자네 네 집에 가라 이거죠. 문자. 나 에라 띄울래. 에라 뜨잖아. 퍼센트는 문자만 치고 갑니다. 아니, 숫자만 치고.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에라 띄우지. 그래서 쌍따옴을 치면 백분율 성질을 잃어버리고 25%가 붙는다. 그 말이지. 이래서 에라가 안 뜨죠. 저까지가 3번이고 4번은 이름 정의하러 가기 위해서 D4부터 D9 잡고 이름 상자 한번 클릭하고 여기에 정의할 이름 그레이 됐죠? 정리죠. 엔터 완료입니다. 늘 들어가는 테두리 똑같이 넣어볼까요? 모든 테두리 바깥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넣어주면 끝이죠. 기본 작업 3회 하셔가지고 A4부터 H18부터 잡으시오. 데이터 모의부터 잡고 제목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조건 서식 들어가 볼까요? 수식을 사용, 요건은 다 똑같습니다. 들어간 경우. 수식은 어떤 거냐? 지금 문제 보면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시작이니까 레프트 함수가 나오는 거죠. 나중에 여기서 학번 주소 찍고 시작이니까 2019가 맞는지 보기 위해서 네 글자까지, 네 개까지만 추출해야 되죠. 2019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넣을 때 여러분들 행방향으로 적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 넣을 때는 뭐 항상 아는 거지만은 이거 말해줘도 안 하시더라고. 서식 넣는 부분은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이 있고 그냥 가만히 말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행보정을 대줍니다. F4P 두 번입니다. 안 그러면 행이 고정되면 밑에 검사할 수 없으니까 행 고정이죠. 레프트 할 때 숫자는 4를 넣으면 되고요. 그것도 중요한 것은 레프트 넣을 거잖아요. 그리고 학번 주소를 찍고 F4키 두 번이거나 왼쪽에서 4개. 근데 이걸 2019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식 못 합니다. 왜? 텍스트 함수로 추출한 모든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거든요. 그냥 숫자를 비교하고 쌍따옴 쳐야 됩니다. 문자 2019년 그만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넣어야 될 식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면 어, 학번을 찍기 전에 너를 넣고 레프트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학번 데이터 처음 주소 A4를 찍고 F4키 두 번 달러 A4가 돼야 되죠. 그래서 콤마 4개까지죠. 가로 이꼴 쌍따옴 치고 2019 서식은 빨강 넣으면 되죠. 그리고 확인 마지막 확인 그럼 8행 12행 14 15 17 8, 12, 14, 15, 17 나옵니다. 잘 되는 것이고. 그러면 행전체대에서 싣는 부분은 행고정 해제. 왜? 고정하면 U는 한 개밖에 없어요. 야부터 검사할 건데 야를 딱 사용자가 막아놨어. 니 내려가지 마. 그래서 막아놓. 엑셀 내려갈래도 문 닫혔네. 막혔네. 야만 검사하고 나올 거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야, 일일이 검사해서 야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지. 그 어떻게 행전체에 이 색깔이 들어가는 겁니까? 다 잡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여기서 야가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야만 넣는 게 아니고 이 행에 관련된 같은 행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색깔을 넣는 거예요. 엑셀이. 범위를 이렇게 다 잡아놨어. 근데 이렇게만 잡고 시작했다면 우리 작업은 틀린 거지만 이렇게 잡고 했다. 시험을 떠나서. 그러면 요거만 들어가는 거예요. 색깔이. 범위 잡았던 영역에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행 전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만 잡았다면 야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범위 안 잡혀 있는데 들어갑니까? 이거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범위 잡을 때 A4부터 책에 보셔도 A4부터 H 열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잡고 조건부 서식을 시작하셔야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 다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식으로는 요거죠. 요것이 식이죠. 요거 말고 식은 요거에서 이래 되는 거죠. 넣었던 식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닫고 여기 식이죠. 그래서 2019는 왜 숫자 안 돼서 앙따면 외치는 겁니까? 아, 텍스트, 텍스트 함수는 모든 추출한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 그 성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문자 2019를 비교해. 원래 숫자는 쌍따옴표 안 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쳐야 돼요. 왜? 문자로 바뀌니까. 숫자도. 이 함수의 특징이죠. 자, 여기까지가 3번까지 끝났고, 4번, 그 문제 3번의 분석 작업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시트는 함수는 마지막에 할 거고요. 분석 작업 1시트로 가실 거죠. 우리 부분합은 정렬부터 해야 되거든요. 정렬. 그래서 보시면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됐죠. 그러면 표안에 두고 부분합은 그룹별로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이 그룹이 묶기 위해서는 같은 데이터까지 묶어야 됩니다. 그때 정렬을 하면 묶어집니다. 그럼 표안에 두고 정렬부터 하기 위해서 저 위에 데이터 탭에 가서 그 다음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정렬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체크할 게 뭐냐면 내 데이터에 머리를 걸 표시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목행은 정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범위가 빠지거든요. 야 체크해 놓으면. 그 다음에 문제 보면 학과죠. 학과를 선택. 셀카 맞고 오른 맞죠? 손댈 건 없네. 확인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야 선택 잘 됐다. 다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학과별로 경영, 유아, 정보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분합 들어가는 거죠. 부분합은 저 끝에 개요라는 그룹에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룹하는 부분 뭐냐? 학과로 정렬했으니까 학과 맞습니다. 이 우연찮게 학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정렬하면 무조건 그거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딴 걸로 되어 있어요. 시험장 가면. 학과가 맞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정렬했던 게 그룹이 됩니다. 처음에 구할 함수는 학과별로 학계의 최대값이죠. 최대값을 구할 건데 학계만 최대값 구할 거예요. 학계 우연찮게 체크돼 있어. 확인 눌리면 학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최대값이 요거만 나와줘야 되죠. 나머지 이 부분에 데이터는 아무것도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부분. 그럼 잘 됐다면 한 번 더 부분합을 하는 이유가 또 뒤에 보니까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평균도 구할 거네요.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 그리고 학과는 그대로 두시고 함수가 바뀌네요. 평균을 구하랬죠. 평균 함수 바꿔주시고. 요번에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학계는 체크 해제합니다.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만 구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이 세 개만 체크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마지막 작업이 중요하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해제한다. 그래야지만
앞에 구했던 함수가 안 지워집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해제했으면 또 해제하고 확인. 오, 최대 위에는 평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밑에 그림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잘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시작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빼기 20회 갈 시간일까요? 통합 기능은 여러분들 이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에 집계를 하는 기능이에요. 그럴 때 일단 문제에서 몇 개의 표를 추가할 것이냐부터 보면요. 표가 3개가 있습니다. 3개를 추가해서 통합 기능으로 특정 함수를 써서 여기에 계산할 거예요. 그럼 절점의 해될 작업은요. 우리 지금 문제 보면 표 4에서 G5부터 GI8 영역의 결과를 구하라 이거죠. 근데 표 3개를 집계해가지고 특정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합계를 구해서 얘들이 여기 집어넣어줄 거예요. 그럴 때 작업할 때는요. 표 4가 집계할 표거든요. 그럼 첫 행과 왼쪽 열 포함해서 다 잡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통합은 데이터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라는 기능은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 안에 통합이라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함수는 합계를 쓸 거 맞거든요. 참조에 커서가 가 있죠. 여기서 표를 지금 3개를 추가할 건데 추가하실 때 조심할 것은 직결표 첫 행, 첫 데이터 학과인데 학과부터 범위를 잡아요. 어. 근데 얘가 학과가 지금 맞기 때문에 지금 다 잡아주면 되거든요, 범위를. 근데 학과가 두 번째 학과라면 얘는 잡으시면 안 되고 이하부터 이렇게 잡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첫 행, 첫 데이터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들이 이제 집계를 해서 첫 행 요걸 보고 이름표 요 두 개를 보고 집어넣어줘. 지금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 다 잡아줘. 표 1부터 학과부터 다 잡아서 추가. 표 2도 학과부터 다 잡고 추가. 표 3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과부터 다 잡아가지고 추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왜 사용할 레이블에 첫 행과 왼쪽을 왜 체크하는 겁니까? 라고 궁금할 수 있죠. 그죠? 이 아를 체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아를 체크하면 이제 요 아들이 이 첫 행은 원래 이게 첫 행이거든요. 이 천열이고. 그래서 요게 있는 요 이름표를 인식해서 이 데이터를 인식합니다. 표 2도 마찬가지. 요게 있는 이름표와 이름표를 인식해서 요 데이터를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컴퓨터 정보과 정보 인정에 대해서 이 숫자의 합계를 구할 때 이거와 이것이 매치되는지 보고 이거 보고 얘들 우리 거구나. 우리 거네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서 합계를 해요. 유아교육학과 정보 인증은 여기 유아교육 여기 있잖아요. 이거 보고 찾는 거죠, 얘들. 이렇게 요 숫자하고 요 숫자하고 다 하는 거죠. 이것도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면 얘가 딱 배치가 같을 때요. 얘가 이런 배치가 딴 표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학과가 배치됐을 때는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얘도 같아야 돼, 그 대신. 직계할 필요가 같다면 굳이 체크를 할 이유는 없고.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체크를 해서 쓰는 게 여러분들 에러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알아서 찾아서 넣을 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체크하는 거다. 그러면 체크하고 확인을 해볼까? 그러면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아니 체크가 안 될 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궁금한 거는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러면 제가 한 개 복사해가지고 요거 치우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배치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학과를 제가 일부러, 그냥 일부러, 얘를 그냥, 정렬을 뭐 꼭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러 학과에 대해서 그냥 오름차순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로 오름차순. 그러면 똑같이 배치가 될까요?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럼 이 순서와 이 순서 같잖아요. 야도 다 같잖아. 그죠? 그리고 요 부분도 똑같이 오름차순 하겠어. 같죠? 그럼 이것만 잡아도 돼요. 이 순서도 같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요 이름표 배치와 이 이름 배치가 추가할 표도 그렇고 집계할 표도 똑같잖아요. 이럴 때는 요거 안에 거 잡아서 하도 돼. 그리고 제가 똑같이 나오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야를 복제를 했어. 결과를 확인해 드리면 이거 똑같이 나와줘야 되죠. 자, 이유는 요거하고 똑같은지 한번 볼까? 요거만 잡고 있어요. 그럼 첫 행 의존율 안 잡은 이유가 순서가 여러분들 똑같죠? 그죠? 그럴 때는 이 아들이 이제 이렇게만 잡고 제가 통합해 볼게요. 통합을 눌러가지고. 그리고 요 범위는 그대로 맞으니까 제가 첫 탱과 이름을 체크를 이제 안 했어요. 그리고 확인 눌리면 에러가 뜰까요? 어? 지금 야가 여기로 가죠. 그죠? 알고 봤더니 제가 이 배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전공, 정보, 국제 전공, 국제 전공 인증돼 있고,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전공 인증.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거는 다 잡고 들어갈 건데, 중요한 것은, 요렇게 잡고 작업할 때 지금 뭐가 돼 있냐면, 통합을 다시 눌러볼게. 자, 요럴 때는 요 삭제를 잠시 하고, 요럴 때는 뭘 할 거냐면, 요 안에 거만 제가 잡아서 추가해 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 요 안에. 순서가 같다 보니까, 야도 요 안에 거만 잡았어. 아니, 요 안에 게 아니고, 아까 여기 인식이 그렇게 돼서 다시 제가 요것만 잡을게요. 통합을 올려가지고 아까 그 범위가 요거 지우고 다시 잡아서 할게. 아까 그 범위가 인식되는 바람에 순서가 틀렸죠, 그죠? 아까 왜 이랬더냐면 이 범위로 보여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해놨던 거고. 자, 이럴 때 요거만 잡고 만약에 통합을 해서 다시 범위를 참조를 잡았어요. 똑같이 요거는 똑같이 다 잡는 겁니다. 추가. 야도 마찬가지. 추가. 야도 세 개 잡고 추가. 이가 다 똑같은데 첫 대 면적을 체크할 필요가 없죠. 위치가 똑같으니까. 그때 확인 눌러볼까요? 여러분들 똑같은 값에 먼저 볼까요? 데이터가 여기까지 똑같은데 지금 인식이 안 되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니고 요겁니다. 똑같이 잡고 들어가되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건 똑같고요. 이제 요거만 체크 안 한 것밖에 없어요. 똑같이 범위는 똑같이 잡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체크 안 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랬더면은 야가 또 없어지죠. 그죠? 요 데이터를 만든대.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요 안에 거만 잡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정리를 하면 어차피 요건 똑같으니까 제가 요 안에 데이터만 잡고 해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 야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합계가 나오겠는 얘기죠. 그랬더니 안에 거 위치가 똑같아 보니까 똑같이 유아 교육과 여러분들 이하는 순서가 좀 틀리기 때문에 오름차순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같은 값이 나옵니까?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는 요것만 잡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서 이런 경우입니다.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요 순서가 맞지 않죠. 첫 행 영종 체크하면 얘들이 서로 간 인식에서 같은 것끼리 찾아가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첫 행과 영종료를 체크해서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밖에 없습니다. 음. 위치가 같다면 요 안에 거만 잡아서 안에 거만 요거 잡아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럼 시험에서 생각할 필요 없고요.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가 통합을 할 때는, 통합 기능을 할 때는 나중에 첫 행과 왼쪽료를 무조건 체크해서 하면 됩니다. 체크를 하면 엑셀이 표에 있는 각 표죠. 각 표에 있는 이름표를 인식해서 위치를 인식해서 계산을 수행한 것입니다. 계산을 수행해서 집계할 표에 갖다 놓은 집계할 표에도 이름표를 보고 정확히 넣어주려 했던 것을. 그것 때문에 체크하는 게 없어요. 음. 그래서 그런 이유다. 그럼 시험에서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체크해놓고 작업하면 된다 소리죠. 딴 거 필요 없고 체크. 자, 그런 이유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로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이크로 이제 뻔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메이크로는 한번 시켜볼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요거는 가능하시겠죠. 자, 채우기 색깔은 보세요. 범위 잡고 이거는 모르면 안 되지. 왜 이걸 모를까? 그죠? 이 채우기 아이콘인데. 그리고 문제 보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그 문제를 안 읽는 습관이 없어서 그래요. 이 색깔도 노랑인데 그죠? 자, 그래서 노랑 색깔을 넣으면 돼. 요거 넣는 작업인데 좀 쉽죠? 요걸 기록하는 작업. 이게 어렵다는 것은 할 말이 없네. 그죠? 그래서 해제할 때는 채우기 아이콘 늘려가지고 채우기 없음. 이렇게 채우기 없을 때는 요거 늘리면 돼요. 채우기 없음. 됐죠? 그럼 작업합니다. 자, 제일 빈셀에 두고, 자, 빈셀에 두고, 자, 개발 로고 탭에 가서 메이크로 기록. 메이크로명은 채우기라고 되어 있죠? 채우기. 그리고 A3부터 E3을 잡고, 홈 탭에 가서 글꼴 그룹에 이게 채우기 아이콘이에요. 자, 노란색 채우면 되죠? 그리고 빈셀을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 그리고 빗면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G6부터 H7. 그럼 지우개 두고 하면 편하죠. 두고. 삽입 가서 도형은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도형. 빗면은 기본 도형에서 여기서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겁니다. 빗면. Alt 키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면 돼요. H7까지 그리시면 되고. 그리고 안에 글자부터 치고, 그 다음에 글자 안에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로 지정. 만들었던 메이크로 선택하면 되고요. 확인. 그리고 요거 잠시 해제하고 채우기 없음하고 인셀에 두고 눌러주면 색깔 들어가면 되죠. 몇 때까지 맞출 거예요. 함수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천천히 해서 나갈 테니까 잘 따라하시면 돼요. 합계 계열과 2020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1번 데이터 범위를 수행할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학계 계열을 지우고 싶고 요소도 변화가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범위를 다시 잡는 게 빨라요. 요소도 변동이 있고 계열도 수정이나 삭제나 사유 있다면 범위를 다시 잡아주는 게 10초도 안 걸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범위가 다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계 계열 빠질 거고 이 밑에 거 빠질 거고 그 다음에 2020년 요소 야도 안 넣을 거예요. 야도 빠질 겁니다. 야도 안 넣을 거란 소리죠. 그러면 구분에서 성적장학, 가계장학, 근로장학 넣을 거고 21년부터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범위 잡을 영역은 요거하고 2020년은 빼야 되니까 놔둬놓고 요까지만 이렇게만 잡은 것이죠. 이거 잡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 10초 이상은 안 걸리죠. 다 지우고 다시 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거를 다 늘립니다. 다 지웁니다. 그리고 차트 데이터 범위에 컷을 두고 A3부터 A6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3부터 E6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야가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행렬 전환시켜 주면 되죠. 이렇게 야를 바꿔보는 되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끝이죠. 그러면 2021년, 2022년 맞죠? 방금 설명을 하면서도 한 5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범위는 이거와 이 범위를 추정한 겁니다. 편집은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은 차트 종류 바꾸는 방법.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 가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보면 누적 세로 막대이죠. 그러면 세로 막대 누적은 두 번째 요거 올리면 되죠. 그리고 확인. 그다음에 3번은 차트 제목은 차트 위. 차트 제목이 없죠, 지금. 제목 개체를 추가할 때는 뭐 빠른 아이콘 메뉴 쓰겠습니다. 눌려가지고 차트 제목 옆에 화살표 클릭. 차트 위 하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차트 제목에 타이핑하는 거 아니고 연결하는 방법은요. 수식 역줄 한번 클릭하고 넌을 넣고 해당 주소만 찍어주면 돼요. A1 주소를 찍어주세요. A1 야 찍고 엔터. 이게 연결하는 방법. 4번은 근로장학 계열에만 근로장 색깔 보면 회색이죠. 요거만 레이블 값이 필 거면 근로장학 데이터 계열 선택하면 단시가죠. 다 넣을 거니까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리면 숫자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중간에 들어가죠. 얘를 안쪽 끝에 열로 이동할 거예요. 그럴 때는 데이터 레이블 숫자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뜨겠죠? 여기 보면 여기 레이블 위치가 밑에 있습니다. 안쪽 끝에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럼 위로 딱 붙습니다. 여기까지가 4번이 끝났습니다. 4번 딱 여기까지가 4번. 5번은 차트 영역을 둥근 못을 해야겠죠? 그럼 차트 개체 선택하고 영역은 흰 부분이에요. 딴 거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1번
차트 영역 서식창이 뜨면 둥근 모서리는 저 밑에 쭉 제일 밑에 있어. 둥근 모서리. 야를 체크하는 거지. 그리고 닫아주면 해제하면 야가 둥그러졌죠, 모서리가. 그래서 이 작업하는데도 5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끝이다. 여기까지 일단은 진행으로 하겠습니다.